여러분, 통장에 1000만원에서 1억까지 있다면 어떤 집을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집 하면 몇 억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경매시장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000만원이면 작은 빌라, 3000만원이면 신혼부부도 들어갈 수 있는 집, 6000만원이면 수도권 소형 아파트, 그리고 1억원이면요 시일 수요자들이 찾는 아파트까지 가능합니다. 딱 듣기만 해도 에이 설마 1000만원으로 집이 돼? 싶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금액대별로 정리한 집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0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입니다. 보통 1000만원으로 집을 산다고 하면 다들 농담처럼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해요. 단 방법이 있어요. 현금 1000만원에 신용대출 3000만원을 더해 총 4000만원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구조로 접근하면 소형 빌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 타경 714, 부천 오정구 여월동, 남영빌라 4층 3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집은 감정가가 8700만원이었지만 두 번 유찰되며 최저가가 426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426만원, 최신형 노트북 한 대 값으로 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죠. 규모는 전용 8.7평, 대지지분은 8.2평으로 작습니다. 신혼부부나 가족이 살기는 힘든 구조고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단기 임차 수요를 겨냥해야 합니다. 다만 이 지역은 공단이 있어 출퇴근 수요가 꾸준해요. 세입자들이 보는 건 평수보다 월세와 교통 편리성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빌라는 꾸준히 임대가 돌아갑니다. 실제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선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나가더라도 월세가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해주고 매달 꼬박꼬박 임대료가 들어오는 안정감을 체감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 경험 자체가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분명 한계도 있어요. 평수가 작아서 실거주 수요가 없기 때문에 타깃은 자취방 세입자나 투자자뿐입니다. 따라서 큰 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월세를 돌리며 경매 절차를 익히는 교제용 물건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3000만원 선에서 도전할 수 있는 준신축급 빌라입니다. 오늘 볼 물건은 부천 신곡동 지오빌 401호 2024 타경 45274예요. 감정가는 2억 6500만원이었지만 두 번 유찰되면서 지금은 1억 2985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입찰 보증금도 약 1300만원으로 이제는 확실히 체험령을 넘어선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건물 면적은 전용 14평대, 대지지분은 약 9.5평, 신혼부부가 가구를 들여놓고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이고 아이 한 명까지도 무리 없는 크기입니다. 게다가 이 집은 2019년에 준공된 준신축이에요. 대부분 경매에 나온 빌라는 20년에서 30년 된 구축인데 이건 마감재가 아직 신선하고 관리 상태도 좋아요. 신축 프리미엄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죠. 입지도 괜찮습니다. 신곡동은 부천 서쪽 끝자락 생활권으로 바로 옆에 먹적골 공원이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합니다. 지하철 도보권은 아니지만 버스망이 촘촘하고 차량 이동 시 송내, 부천 중심권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요. 자,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 이 집을 1억 3천만원 선에서 낙찰받는다고 하면 취득세, 법무비, 등기비, 인지세까지 다 합쳐서 총 투자금은 약 1억 4천에서 1억 5천 정도 듭니다. 낙찰가 기준으로 80% 대출을 받으면 약 1억 400만원 정도가 나오니 실제 내돈은 3천만원대 초반이면 충분합니다. 현재 시세는 1억 9천에서 2억 초반이니 보수적으로 잡아도 4천만원 이상은 수익 구간이 열려있는 그림이죠. 준신축이라 추가 수리비도 거의 들 필요 없으니 계산이 훨씬 깔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입찰 전에 꼭 임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사진만 보고 괜찮네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주변에 실제로 세입자 수요가 있는지, 저녁 시간대에 골목 분위기는 어떤지, 편의시설이나 교통편은 얼마나 가까운지 등 이런 건 발품 팔아야만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6천만원으로 도전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2024 타경 44462 부천 소사본동 청아람 아파트 2층 201호예요. 감정가는 3억 2천만원이었는데 계속 유찰되면서 지금은 최저가가 2억 3천24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라는 말이 가상 가능합니다. 경매는 낙찰가 대부분을 대출로 메워주니까요. 하지만 계산은 현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2억 2천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은행에서 80%인 1억 7천6백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내 돈은 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취득세 1000만원이 조금 넘고 법무비, 잡비까지 합치면 총 6천만원. 그러니까 단순히 아파트 한 채 6천만원이 아니라 모든 비용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진입장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집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단점부터 말하자면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대단지는 거래가 활발해서 호가 근처에 금방 팔리지만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뜸합니다. 호가가 2억 5천이라도 실제 거래는 2억 초반에서 멈추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게 바로 호가와 실거래 괴리 리스크죠. 내가 원하는 시점,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물건은 아니에요. 2021년에 전세 3억짜리 세입자가 실제로 들어와 살던 집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역시 경쟁입니다. 아파트는 언제나 빌라보다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도 집은 아파트라는 심리가 강하니까요. 실제로 이 스카이포인트 502호도 입찰에 20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결국 낙찰가율이 79%까지 올라갔죠. 즉 이론적으로는 6천만원이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쟁 때문에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략이 필수예요. 단순히 싸게 사겠다 하면 폐찰로 끝나고 욕심내서 무리하면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최근 실거래가와 낙찰가율을 비교해보고 내 마지노선을 확실히 정하는 거예요. 이 선을 넘으면 수익이 없다는 기준으로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청아람 아파트 201호는 6천만원 자본으로 아파트에 도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시입니다. 단 나홀로 아파트의 리스크와 치열한 경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점만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왜 6천만원 투자 구간에서 아파트라는 선택지가 매력적인지 확실히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1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2024 타경 50313 부천 상동 한아름 아파트 1535동 6층 602호예요. 감정가는 5억이 넘었지만 유찰되면서 지금은 3억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죠. 내 돈 1억으로 어떻게 3억대 아파트를 사지? 구조는 단순합니다. 낙찰가의 80%는 은행 대출로 채워지고 나머지 20%만 내 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 3억대 아파트도 실제 내 손에서는 1억 정도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돈 계산보다 집 자체입니다. 이 아파트는 그냥 25평짜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상동 한가운데 부천 생활권에서 가장 활발한 자리에 있습니다. 낮에는 학원차가 단지를 줄지어 막고 저녁에는 마트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가족들로 북적이는 곳이죠. 이런 곳은 공식이 간단합니다. 사람이 몰린다는 생활 인프라가 완전히 갖춰져 있다로 보시면 됩니다. 층수도 좋아요. 벌레랑 소음 걱정이 덜하고 엘리베이터를 오래 기다릴 일도 없습니다. 구조도 전용 25평대라 신혼부부나 아이 둘이 있는 가족들도 살기 딱 좋습니다. 쉽게 말해 실 수요자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1억으로 이런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도 같이 봐야 해요. 9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레버리지로 투자하던 다주택자들이 쉽게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정 자본을 보유한 무주택자들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경쟁자의 성격이 바뀐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요. 숫자만 보고 들어갔다가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특히 생활 디테일이 수익을 갈라놓습니다.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 엘리베이터 상태는 어떤지, 관리사무소의 태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매도할 때 가격을 지탱해주거나 깎아먹습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살 사람들이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집을 고르는 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1,000만원부터 1억까지 실제로 어떤 집을 살 수 있는지 4가지 구간으로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말이 돼? 1,000만원으로 어떻게 집을 사?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셨죠? 경매 시장에서는 가능합니다. 물론 1,000만원으로 아파트 한 채 이런 식의 자극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내 자본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숫자만 보고 와 나도 해볼까 했다가 현장에 가보면 바로 깨집니다. 계단 천장에 물줄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세대수는 많은데 주차 자리가 2대뿐인 집도 있어요. 서류나 사진만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손품으로 시세를 확인하고 발품으로 현장을 봐야만 이 집 진짜 괜찮은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 붙잡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경매예요. 저도 처음엔 겁이 많았습니다. 잘못 들어가면 돈 다 날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죠. 그런데 막상 부딪혀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경매는 단순히 집 하나를 더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법원에 가보면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자신이 잘 아는 동네에 집을 낙찰받아서 임대 놓고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괜히 시작할까? 이런 고민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나이도 자본 크기도 아니라 배우고 실행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경매는 주식이나 코인처럼 하루아침에 출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계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눈과 발로 확인한 확실한 근거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게 경매의 진짜 가치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영상만 보고 고개만 끄덕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만 읽어서는 감각이 쌓이지 않아요. 발품을 팔고 직접 입찰해봐야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작은 빌라라도 낙찰을 받아보는 경험, 그게 진짜 자산이 됩니다. 내가 해봤다는 경험은 돈으로 못 사는 무기니까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며 나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단순히 이론만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돈이 많아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